또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말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뭐 기술 같은 건데요. 기술을 익히려면 일단 선행돼서 이해돼야 될 게 일단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남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사업 설명회 때 가끔 얘기해요. 그 우리 바디워시 있죠? 이름이 뭐더라? 릴리로즈요. 릴리로즈. 그거 장미향이 나는 거죠? 맞나요? 네. 그 백합과 장미향. 백합과 장미향은 누가 좋아하나요?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가 좋아하죠. 그러면은 이 제품 누가 써야 되나요? 남자가 써야죠. 그쵸? 여자가 좋아하는 향을 써야 인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그런 거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남자들은 여자가 좋아하는 걸 쓰지 않으려고 해요. 여자 냄새라고 생각하죠. 근데 반대인 거죠. 아까 권 여사님 강의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남자가 술 200만 원 먹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남자는 옷이 천지인데 옷이 없다 그러는 와이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크릿 사업을 할 때 많은 남자분들이 여성의 화장품, 스킨케어인 게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차피 이 영역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수영복이 몇 개예요, 사장님? 비키니 몰라요? 모를 정도로 많죠. 아니 수영복을 저렇게 많이 사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지만 사고 있잖아요. 이게 현상인 거죠. 현상을 이해하면 돼요. 아, 사람들은 수영복을 사는구나. 아, 화장품을 이렇게 34가지를 얼굴에 바른대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안 되시죠? 근데 바르고 있어요. 그럼 이게 현상인 거고 이건 되는 사업이라는 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술을 200만 원어치 먹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이해돼요. 룸에 가서 이해되세요? 네. 이해돼요. 남자를 부르는 술집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여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잖아요. 아, 왜 술을 한 번 먹는데 200만 원을 써? 근데 제가 여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걸 써요 남자들은. 그러면 그 사업은 될만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에 대한 이해의 과정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달라요. 어차피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달라요. 근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혀놓고 이것들을 조합해 나가다 보면 아마 선생님들이 원하는 결과에 조금은 도달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건 이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어떤 얘기를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 볼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쉬운 거고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고 내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어떻게 이걸 적용해 볼까를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은 다 틀리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얘기나 단어나 문장을요 그대로 사용하는 건 해법이 아닐 수 있어요. 전혀 해법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그 상황만 보고는요 절대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들한테 심하게 욕을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화법과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화법은 당연히 달라야겠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맞춰서 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어차피 더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하냐보다 그 사람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던질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항상 이런 화법에 대한 강의가 나올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라 라는 얘기죠.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제품을 보고요. 이 제품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좋아한다고 나오는 대답이 34%였대요. 근데 같은 제품을 놓고요. 이 제품을 싫어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좋아한다고 대답한 사람은요 1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대요. 그럼 사람들한테 좋아라는 말을 이끌어내려면 질문은 긍정의 단어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싫어, 이거 싫은 거 이런 얘기들 말고요. 긍정적인 단어로 얘기해야 이 사람의 대답이 긍정적으로 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기본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물방울에 바위를 부순다, 바위를 뚫는다 얘기 아시죠? 이건데요. 뭐를 많이 준비하라는 얘기냐면요. 논거를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논거라는 건 내가 설득하고 싶은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의 증거예요. 그 시크릿이 좋다를 주장하고 싶으면 시크릿이 좋다라는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겠죠. 그 많은 논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논거들을 확보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건 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시크릿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돼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유리하다 이거죠. 자, 예전 했던 마이크 나오죠? 나왔죠? 밑에 불 봐봐요.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거기 안에 건전지 있어요. 사회자가 이런 거 빨리 준비해. 불안불안하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혹시 못 찾고 있어. 네, 사회자를 대신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 못한 사회자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자,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깨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약속 잡을 때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주말에 뭐 하세요? 수요일은 어떠세요? 같은 얘기들 하나를 설정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에 나온 대답이 아주 부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썼던 첫 번째 기술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평일과 주말 중에 언제가 더 편하세요? 그러면 왠지 평일과 주말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약속을 끌어내기가 좋은 방법, 그리고 굉장히 예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깨는 기술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거 당연히 쓰지 마시고요. 이 방법을 쓰시는데 이 방법을 쓰시기 전에 첫 번째 다른 단어를 넣어주는 거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같은 것들.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던 사고를 한번 멈춰주는 거고요.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잡는 순간에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면요.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 다른 플로어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그러고 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당황한 사람, 뭔가가 어그러진 이 사람의 패턴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깨는 기술들을 한 번씩 써보는 거죠. 대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이끌어 가시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랑 얘기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이 패턴을 깨는 기술들을 넣는 거예요. 전혀 이 상황과 다른 얘기를 한 번씩 던지는 거. 그러면 한참 반대할 생각, 부정할 생각을 계속 하던 사람이 다른 얘기에 대해 대답을 하고 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간간히 넣어주시면 좋아요. 오늘 강의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죠? 굉장히 잔 기술들이에요, 선생님. 아주 잘하는 기술들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요, 암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자동차 파는 거 보여드린 적 있어요, 동영상 아세요? 네. 마티즈 사러 왔다가 아우디를 사갖고 나가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잘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말씀드렸는데 차에 대한 성능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차에서 이 높은 차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절대 성능을 얘기하지 않아요. 가격도 얘기하지 않아요. 차의 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이걸 탔을 때 당신의 이미지를 얘기하죠. 보통 이런 거. 동창회에 갔는데 그랜저에서 내리는 당신 삐빅 뭐 이런 거 얘기하고요. 시골집에 갔는데 저 집 아들이 그랜저를 끌고 왔대. 어머니가 뿌듯해. 이런 걸 준다. 그리고 또 반대의 암시도 있죠. 시크릿을 해. 네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네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는 건 네가 얼마나 큰 기회를 잃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게 부정적 암시인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던 네가 이걸 가졌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긍정적 암시인 거죠.
이 암시들을 꾸준히 넣어줘야 돼요. 지금 네가 이 자리를 잃는 것, 예를 들면 우리 그룹 안에서 예전에 가입했으면 되는 사람이 3개월이나 시간을 끌고 늦게 가입했더니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그대로 있었다면 밑에 300명 이상의 파트너가 생겼을 텐데 같은 얘기들이 부정적 암시인 거죠. 네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의 네 기회가 나중에 너에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네 밑에 있을 기회를 날리는 거다. 같은 얘기들이요. 그 긍정적 암시는 오히려 반대겠죠. 지금 네가 이 기회를 잡게 된다면 시간이 흘렀을 때 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그룹이 가져갈 수 있는지, 생길 수 있는지, 나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 암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시크릿에 얘기할 땐 항상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사람들은 말을 이해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더 많이 움직인다. 1박 2일 세미나 혹은 1일 세미나에 사람들이 왔을 때 뚜껑이 날라갔어요. 저 더 열심히 해볼래요 하는 이유는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리거든요. 랠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도 올라가서 뭐 승급했다고 축하하는 거 뭐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거기서 그걸 보면서요. 내가 저기 올라갔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죠. 그리고 나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크릿 하고 싶게 만들 거면 그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건 시크릿이 장점, 단점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크릿을 해서 이뤘을 때 뭘 가져갈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단어들이 필요한 거죠. 아까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다른 영역을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 드릴 수 있는지, 그걸 드렸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그 유학을 통해서 어떤 엄마의 보살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를 머릿속에 그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클로징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하고 싶어져요.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증명인 거예요. 이게 아주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통계나 신문 기사, 이론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같은 것들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요. 신용평가기관인 BBB에서는 시크릿 시정도를 얼마로 주고 있다 같은 것들이. 그 이 회사가 안전해 불안전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할 필요 없잖아요. 신용평가기관이 이미 해버린 것들. 그 사람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논거를 주는 거죠. 또한 아까 김영선 스폰서님 강의 때도 나왔죠. 퀸테사 인베스트먼트 같은 회사의 투자 사실인 거잖아요. 이런 거 자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의 투자 이유가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것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 회사의 안정성,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낮게 보던 사람들 혹은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좋은 건 없죠. 굳이 사장님들이 내가 봤을 때 아직도 성장할 가능성이 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장님들 생각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런 자료에서. 이런 사실 증명이 많은 게 논거가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에게나 통하진 않아요. 아주 감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I형들이 있습니다. 남자를 있는 술집에 가는 이런 I형들은 농담이에요. 보통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오히려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성적인 분들 있죠. S형이나 C형 같은 분들, DISC에서 그런 분들에겐 이런 자료가 굉장히 먹히죠. 혼자 검토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계속 톡톡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 자기 톡으로 이런 자료가 하나씩 올 때마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여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론을 이용하는 거. 대다수가 그런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협박과 비슷한 거예요. 다들 하는데도 왜 그래 같은 거. 다들 좋아하는데도 이상하다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 그런 거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어떤 연구 결과인데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앞에 이 단어를 붙인 거죠.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사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좋은 거 같아요가 10%였는데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50%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라는 거, 이 사회적인 여론이 협박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너만 이상한 거야 같은 뉘앙스를 주는 거죠. 제품을 썼는데 이상해? 네가 이상한 거야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시크릿이 이상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가 이상한 몸이야.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몸이야. 사회 소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상한 몸이야. 같은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 모임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 보이더라고. 넌 어때? 같은 얘기다. 사업 전달하고 나서요. 그러면 다들 긍정적이라고? 나만 부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그냥 긍정적으로 수긍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안이 될 수 있어 보다는요. 요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난 대안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긍해지는 거죠. 수긍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너무 잔기술들만 들어가서 사람들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니죠? 예. 자, 건의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강의 자료 때 많이 나오죠? 보통 이런 사람들이요. A사 다이아몬드 출신의 대통령. 네. 또 대통령. 네트워크 회사를 인수한 대통령이죠.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죠. 저런 사람들이 얘기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틀려지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시크릿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인 경우가 많아요. 네가 전달해서 이 경우가 많다고. 이해되시죠? 시크릿이 싫어서라기보단 그걸 네가 전달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의 경우도 말씀드린 적 있죠. 후배가 동네 후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한 살 딱 후배인데 정말 막 항상 지켜줬던 후배. 둘도 없는 후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들이 때린다 그러면 내가 몰래 빼주고 걔는 내가 아꼈던 후배. 근데 걔가 아무리 얘기해도 시크릿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1년 반이 지났는데 나 시크릿에 가입해서 왔다고. 너 어디 왜 가입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사장님이 한대요. 사장님이 해서 안 할 수가 없었대요. 왜 사장님이 내가 할 때 안 하고 사장님이 할 때 왜 했어?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300억 이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건 실패해 본 적이 없대. 그럼 형이 할 때 왜 안 했어? 형 그동안 다 실패했잖아. 그랬구나. 그게 생각해보니까 얘 잘못이 아니죠. 얘가 날 배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거잖아. 그렇잖아. 내가 그 전에 성공하지 못했던 게 그 사람한테 이 사업을 선택할 기회를 못 준 거잖아요. 사실은 경우가 나의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나를 빼자는 거예요. 나를 빼고 대중을 집어넣거나 나를 빼고 권위 있는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빼고 모두가 좋아해가 대중을 집어넣는 거고요. 나를 빼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어. 로봇의 기호 삼키는 같은 얘기들이요. 물론 여기에 좀 얼토당토 않는 사람을 넣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저 연예인 같은 경우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연예인이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 연예인도 써. 걔도 예뻐졌어 정도는 얘기해도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중요하진 않죠.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 많이 얘기하는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시크릿에 들어온 경우들을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신빙성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스스로 권위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성과가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전공이 이거인 사람 같은 경우. 경영학과 전공했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나 무수히 많이 공부했어 같은 얘기는요. 경영학과 내가 그 사람이 나온 걸 알면 그럼 경영에서 저런 게 진짜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거지만 건영희 스폰서님이 얘기했던 그거예요. 브론즈 되시는 거예요. 브론즈 돼서 주급 찍는 거예요. 그게 사장님들 사업적 성과고 사장님들 경험이에요. 내가 해봤더니 브론즈가 됐고 주급이 얼마가 나왔어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어떤 권위라고요. 아니면 우리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거. 네, 이런 거죠. 구자성 스폰서님, 박재창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는 A사라는 회사에서 아주 오랜 기간 사업을 했고요. 이미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다이아몬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면 네트워크 사업? 괜찮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땐 제가 네트워크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아까 얘기한 제 후배들 친구들은요 제가 실패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했겠죠. 근데 자신 있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제가 혹시 만약에 이 회사를 안 해요. 그 다른 회사를 선택해요. 그럼 이번에 완전 다른 반응일 거예요. 저는 한 번의 경험 그리고 그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지가 하면 다이아몬드 정도 직급을 했었고 이런 얘기들이 이런 경험들 이런 이미지들이 그들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장님들이 지금부터 가져야 될 건 그냥 그거예요. 스스로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걸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걸 거짓으로도 보여주기도 하죠. 거짓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브론즈 됐는데 주급이 15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브론즈는 뻔히 아는데 팝 친구가 자꾸 나 주급이 15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가 저러면 위험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설득하는 과정으로 쓰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행위들이요, 이런 것들을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리는 행위들을 사장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루비라는 직급을 갔다가 완전히 끝난 적이 있어요. 루비라는 직급까지 갔다가 모든 게 사라진 상태, 주급이 거의 안 나오는 상태까지 갔던 적이. 그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루비였고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장님 직급은 뭐예요? 저 루비입니다. 사장님 얼마 버세요? 전 주에 300에서 400만 원 봅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제 주급은 3만 원도 없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3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절대 안 들어오고 내 평생 주급은 3만 원일 거고 내가 여기서 300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이 사람이 들어오면 내 주급은 정말 300이 될 수 있어 같은 생각. 그냥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사장님 전체가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사업적인 성과 그리고 사업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다는 비전을 얘기한 거지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돈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요 여기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사장님들 전체가 다 거짓말이라고. 사장님들 원래 정장 입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업가 아니시잖아요. 그럼 속였네요. 거짓행위네요. 원래 고무장갑 끼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주부니까 고무장갑 끼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장을 입으셨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라고요. 아니죠.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들은요, 저 거짓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만약에 못 하신다면요, 평생 그 주급이실 거예요. 내 주급이 지금 이번 주 좀 떨어졌어? 이번 주에 떨어졌다고 면담을 하는데 이번 주 주급이 너무 적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이 일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걸 거짓말로 생각하시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 행위는 어디서든 벌어집니다. 어떤 마케팅에서도요 제품을 포장하게 돼 있고요 서비스는 포장되게 마련입니다. 더 좋은 것처럼. 이기는 설득의 방법입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죠. 경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들어야 사람을 파악하죠. 사람이 파악돼야 사람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을 쓸지 어떤 얘기를 전달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은요 저는 절대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남의 말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들어봤는데 쓸데없는 소리가 들으면 그냥 잘라버리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죠? 지금도 약간 그런 성향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고쳐졌어요. 그냥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내 얘기가 아닌 거, 자기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들을 필요 없는데요. 이런 경청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는요 여자랑 대화를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여자랑 대화를 하는 게 큰 죄악처럼 느껴졌던 사람, 성직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그건 아니고요.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창피했어요.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여자랑 대화를 하는 게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여자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여자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창피했어요. 여자랑 얘기하는 걸 친구들이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근데 대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하고 대학을 갔으니까.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너랑 대화하면 참 편해? 너랑 얘기가 참 잘 통하는 것 같아 같은 얘기. 제가 보험회사 가서 배운 게 뭐였냐면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준다. 그리고 칭찬해준다. 공감해준다.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랑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계속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줬어요. 그때 걔가 그러더라고요. 너랑 얘기하면 너무 편하다고. 너랑 얘기하면 얘기가 참 잘 통하는 것 같다고. 아, 얘기는 지 혼자 했는데 나랑 얘기가 되게 잘 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신뢰를 가져요. 그래서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고 상담한다, 대화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던지는 그 정보들은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요. 사람들은 찌라시 보고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 깊은 데까지 들어가려면 이걸 먼저 선행하셔야 돼요. 들어주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뭐 여태까지 되게 긍정적인 얘기들 했죠. 근데 이게 꼭 그 기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긍정으로만 기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로도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거는 잘 먹히는 상황이 아닌데 앞에 긍정적인 모든 기술들을 다 썼는데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이것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술이. 예를 들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방법만 쓰시는 분도 계세요. 일부러 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도 있죠. 아, 넌 못해 이거 시크릿.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나 아니다, 너한테 얘기할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고 싶게 만든다 하는 거죠. 이것도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런 거예요. 단어 60개 줬어요. 단어 60개 주고 보게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탁해요. 반한테는 이 단어 좀 제발 잊어달라고. 그 이쪽 가서는 이 단어를 꼭 좀 외워달라고 얘기해요.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외울게요? 잊어달라고. 네, 잊어달라고 하는 데서는 65%가 단어를 전부 기억했고요. 외워달라고 하는 데서는 60%만이 단어를 기억했어요. 그럼 오히려 이상하죠. 반대로 얘기하는 게 더 잘 먹힐 때도 있었다는 거죠. 계속 칭찬도 해보다가요, 한 번 더 던져보기도 하는 거죠. 계속적인 칭찬으로도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하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요법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꾸준히 얘기하지 말고요, 한 번씩 걸러서 얘기해 주는 거. 그걸 타이밍마다 해주는 거예요. 2번, 3번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절했다가도요, 생각해보게 하고 또 한 번 던진다는데, 이 중간에 들어갈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막 얘기해요. 안 한대요. 내일 또 와서 또 막 얘기해요. 안 한대요. 3번째 와서 또 얘기해요. 안 한대요. 이러면 계속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뭘로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번 얘기하죠. 안 한대요. 집에 가서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메일을 보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톡을 보내라고. 그게 강의 자료든 제품 자료든 시크릿에 대한 어떤 자료든 한 번 툭 보내놓는 거.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설득하는 거. 또 안에 또 돌아가는 거.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다른 형태의 경로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갔을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 근데 우리 많이 그러죠. 한 번 얘기했는데 안 해? 카톡에서 지워버리잖아요. 연구 삭제, 수신 거부, 친구 삭제. 그거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기하고 거절했을 때 다른 경로로 정보를 전달해 보는 거. 아, 이건 내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시크릿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분의 강의인데 한번 들어봐 라고 한번 던져보는 거. 안 봐도 상관없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튜브 톡 보내는 건데 돈도 안 들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한번 들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같은 멘트로 한번 던져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그림 뭔지 아세요? 그냥 예쁘다는 생각뿐이죠. 저 여자 몸매가 되게 좋구나. 다이어트 식품 먹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고다이버 부인, 레이디 고다이버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결국 이런 대화를 많이 하려면 우리는 창피함을 좀 잊어야 된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그림이 저 처음에는요, 몸매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여자 되게 예쁘네. 얘는 근데 왜 벗고 있지? 같은 고민으로 이 이야기를 찾아본 거예요. 고다이버라는 부인입니다. 11세기 영국에서 레오프릭이라는 지주가 있었어요. 백작이에요. 그 사람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와이프가 그 농노들 대신해서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고, 세금을 좀 줄여줘야 된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못된 이 남편이 네가 그렇게 농민을 사랑한다면
빨개 먹고 동네를 한 바퀴 돌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을 영주를 한번 돌아라. 그럼 내가 세금 감면해주겠다. 그때 이 여자가요,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지 사람들을 위해서 발몸으로 거리를 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기 창피함을 버린 사람인 거죠. 근데 더 멋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 부인을 리스펙했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에 모두 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창문을 닫고 이분이 지나가는 걸 쳐다보지 않기로 같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얘기죠. 근데 이런 거예요. 남을 위한 행동에서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사람이고요. 이런 일을 하는 걸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더 위대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고요. 나를 위해서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창피하신 거 잊어버리세요. 여기에 같이 창피할 그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과 함께 창피하면서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